반갑습니다. 12강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을 하는 동안 소설을 시작해서 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언제부터 소설을 쓰겠다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다는 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죠. 역설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남의 이야기를 쓴다면은 상당히 어렵죠. 예? 하지만 자기 이야기니까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소설을 쓰신 분 대부분이 자기 이야기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이야기를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인은 소설 속의 캐릭터죠. 그 가공된 캐릭터가 살아가는 세상을 쓰기 때문에 소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소설 속의 세상은 작가, 즉 자기가 만들어내는 세상이거든요. 아무리 완벽하게 캐릭터에 몰입을 한다 해도 작가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철학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자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작가와 소설 속의 캐릭터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별개로 생각하면은 진짜 어렵죠. 근데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생각은 소설 속의 캐릭터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 그 제목이 부천객이다 이런 소설 제목으로 그 캐릭터를 창조를 해서 소설을 씁니다. 소설 안에 있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캐릭터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거는 나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모르는 세계, 작가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거기에 대해서는 소설을 쓸 수가 없죠.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작가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소설 쓰기가 훨씬 좀 쉬워지죠. 자기 이야기를 쓴다고 해서 최근에 어떤 언론에 난 그 문제인데, 어떤 작가가 그 헤어진 연인과의 있었던 일 소설화해서 3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헤어진 연인이 여자분인데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내 얘기를 이렇게 만천하에 알 수 있냐, 소설을 빙자를 해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그 참고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된다. 이런 그 멘트가 없이 그냥 그 사실만 신문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문제 삼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데이트하고 이건 뭐 다 비슷하니까는 그건 이해를 하겠다. 이해를 하겠는데, 같이 갔던 그 장소, 같이 먹었던 음식,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리얼하게 나왔으니까는, 이거는 뭐 소설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만약에 언론사에서 저한테 이런 경우, 이게 과연 소설이냐, 아니냐 할 때, 저는 뭐 과감하게 소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 또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건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겠죠. 사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얘기를 만들어야겠죠. 다른 얘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작가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소설을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좀 쉽게 소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뭐 소설은 쉽게 써야 된다 이렇게 자꾸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는 소설이 어떻게 쉽게 써지는 거냐. 저는 제가 쉽게를 써라 같은 경우는 부담감을 갖지 말고 쓰라 이거죠. 잔뜩 긴장해서 써도 못 쓰는 판에 소설 쓰기 어렵다 부담감을 갖고 쓰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편하게 쓰시면은 얼마든지 쓸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했습니다. 소설의 결말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해서 단절이 아니죠. 단절이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왜? 소설상의 그 세계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그 현실과 똑같은 세계죠. 근데 그 결말을 했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암시를 하면서 결말을 짓는 것이 소설의 결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말을 짓는 방법이 많죠. 많은데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소설의 결말이니까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점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소설의 시작 부분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바란스를 맞춰야 되죠. 시작은 거창하게 나가는데 그 용두사미경으로 뭐 흐지부지 끝을 낸다거나 시작에서 어떤 암시하는 그 주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그 인천에 도착해야 되는데 뭐 거제도에 도착해서 소설이 끝난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말을 짓기 전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이 소설의 주제가 살았는가 이걸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한 다음에 그 주제를 살릴 수 있는 결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그냥 어떤 사건의 끝 이것으로 그 결말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주제와 맞는 결말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갈등의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줘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설을 시작했잖아요. 사건이 열리고 이제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면서 갈등이 이제 증폭되고 결말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면은 그 캐릭터 성장 과정이 뚜렷하게 족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번 이야기는 끝이 났구나 이렇게 독자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갈등을 해결시켜야 되죠. 어떤 식으로든지.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죽든지 주인공이 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갈등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말은 주제와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결말을 짓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주제와 맞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소설을 쓰다 보면은 그 분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200자 원고지 1,000면을 쓴다 했을 때 보면은 한 800매 정도 쓰고 보면은 이제 서서히 결말을 유식하면서 쓰게 되죠. 이거 뭐 누가 써라 뭐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1000장을 쓰겠다고 했으니까는 한 800장 정도 쓰다 보면은 이제 결말 부분을 향하여 이제 치닫죠. 그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결말만 어떻게 멋있게 가슴 깊이 남게 쓰겠다, 뭐 감동 깊게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말 부분에만 얽매여 있다 보면은 주제와 동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말 부분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제를 검토해 보시고 그 주제와 걸맞는 그런 결말 부분을 설정을 해서 무대를 꾸며놓고 그 무대 위로 올라가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이제 당연히 갈등이 해결되는 거고 또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 눈에 보여지는 거고 그렇겠죠. 소설의 시작이 첫인상이라면은 소설의 결말은 마지막 인상이죠. 첫인상은 두 번째 만나면 잊혀지지만 마지막 인생은 평생 간직되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서로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그 사랑을 반추해 볼 때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 빈도수 비율이 약 50%라면은 헤어질 때의 어떤 그 감정 그것은 최하 80% 이상이죠. 헤어질 때의 모습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설레임, 신비스러움 이런 것들은 계속 만나면서 회석이 되죠.
결말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별한 상태에서는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내가 좀 더 오해를 내가 풀었으면은 풀었을 수 있을 텐데, 또 이런 생각. 아니면은 그때 그 약속 장소에 좀 더 일찍 나왔더라면은 또 이런 생각. 아니면은 그때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데 왜 내가 거기에 집착을 했지? 그냥 양보를 했으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소설은 혼자 읽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런데 뻔한 결말을 지속되겠습니까? 영화처럼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든가 아니면 그 옛날에 해바라기라든가 이런 고전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지만은 요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결말 부분이 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이 켜지기 전에 다 이래서 나오잖아요. 아직 시간 남았으면은 야 어디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더 하자. 그 생각하지. 영화 보고 좋았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말 부분이 아름답고 결말 부분이 참 불이 켜져도 떠나지 못하고 앉아있게 만드는 결말. 이렇게 결말을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결말 자체가 새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말에 또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 그거는 굳이 어떤 패턴이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결말, 불행한 결말, 이런 개방적인 결말, 창조적인 결말, 교육적인 결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왜? 이게 창작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 소설에 어떤 식으로 결말을 내야 된다, 이거는 해답이 없는 거죠. 다만, 감동 깊게 만들려면은, 기술적인 거는 긴장으로 계속 몰아넣었다가, 또 반전을 했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결말은 일단 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말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무언가 더 좋거나 더 불행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암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갖고 어떻게 됐다는 거. 그 둘은 결혼했대? 결혼할 거야? 영화 보고 나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면 삼겹살 집에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결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운이죠. 여운이 단순하게 그냥 말하선표 점점점점 해서 그런 여운이 아니고 그래서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여자 캐릭터가 좀 굉장히 좀 낙천적이고 좀 낭비도 많고 하니까는 결국은 영화 결말에서는 만났지만은 또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남자는 다시 또 불행해질 것이다. 아니면은 그 남자가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으니까는 여자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다. 그래서 여자는 결국은 그 남자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줘야 되려면 그런 그 에피소드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결말에 대한 에피소드가. 가장 좋은 방법은 결말 부분을 따로 이 소설하고는 별개로 이런 결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결말이 좀 아름답겠다. 하나를 쓰세요. 해서 그 결말을 앞에 써놓은 그 소설자가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낯설죠. 낯선다는 건 뭡니까? 뻔하지 않다는 얘기죠.
뻔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결말을 내지 마시고 결말 부분만 일정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 분량을 이 소설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다른 얘기. 예를 들어서 이게 사막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사막에서 결말을 내야 돼. 이렇기 때문에 뭐 사막에서만 하지 말고 그냥 바닷가에서 결말을 냈어요. 바닷가 이야기. 그럼 사막에서 바닷가 가서 끝나면 될 거 아닌가? 바닷가로 가지 말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은 독자들이 쭉 읽으면서 여기 사막 얘기니까 노을 지는 사막 뭐 아니면은 그 오아시스 뭐 이런 데서 뭐 끝이 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낙타를 타고 막 달려서 그게 그 사막을 벗어나서 기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 거야. 바닷가로. 사막 얘기에 꽉 쌓여있던 그 독자들이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바닷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결말이 펼쳐지는 거죠. 결말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결정냈고, 다음 주에는 어떤 제목이 좋은가.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그 옛날처럼 그렇게 참 머릿속에 탁 남는 참 제목 좋다. 이런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흔하면서 그냥 좀 낯익으면서도 약간 낯설어 보이고 이런 제목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목으로 승부 본 책이 상당히 많죠. 뭐 시집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소설도 제목으로 승부를 내갖고 스터디셀러야 하던 책도 많죠.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짓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제목까지 졌으면은 태고가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으면은 어떻게 출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하는 거는 뭐 그냥 자비 출판 같은 경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약 150권이 넘는 책을 냈지만은 자비 출간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작가가 자기 돈으로 책 사갖고 뿌리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 자비 출판을 하지 않고 내 원고를 어떻게 출판사에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출간하게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서전 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잊었네요. 뭔가 아시죠? 어제까지 안 쓰신 분은 오늘부터 글 쓰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